또 괘씸한 사람이네. 그래 버스를 타버린 거예요 차라리. 야, 근데 충분히 맞아. 됐잖아. 이거 완전 나 옛날에 정말 옛날에 학생 때 연애하면 보통 여자친구가 해주잖아. 네. 그때 그때 받았어요?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때 이후로 오랜만에 봐.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저희가 그래서 딱 해드렸어요. 뭐라고? 저희가 딱히 해드렸어요. 그 추억이 조금씩 죽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네. 아, 자, 해볼게. 페이지가 126페이지. 여기를 아마 발전 14를 안 해서 좀 너네가 숙제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 맞지? 네. 자, 발전 14 같이 한번 보면, 자, 현재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6이래. 자, 그러면 먼저 2차 방정식의 2차식은 골라서 fx라고 썼고, 이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이 근이지. 그래서 이때 근을 정체를 불러서 하나 알파, 하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두 분의 합이 6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얘가 있는데, 새로운 2차 방정식은 5x-7이 0이 된다. 이렇게. 그럼 이때 두 개의 근이 누군가가 있을 건데, 이 근들을 찾아서 더하는 거예요. 자, 흐름은 이거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 괄호 안에 알파라는 게 들어가면 등호가 성립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베타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f 5x-7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에 그냥 x 대신 5x-7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이 들어간 숫자 자체가 알파가 돼준다면 등호가 성립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x의 정체는 5x-7 자체가 알파가 되면 등호가 성립된다는 얘기야. 또 마찬가지로 5x-7이 베타일 때도 등호가 성립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이 근이잖아. 그래서 이때 x값이 이 2차 방정식 근이 된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덩어리 자체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값이 근이니까 x는 알파 플러스 7을 5로 나누니까 하나가 나와. 나머지도 마찬가지 형태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볼까? 자, 일단 먼저 좀 많이 나갔으니까 fx는 0, x는 알파 또는 베타 일단 여기까지 써. 자, 그런 다음 얘는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 x 자리에 x 대신 얘가 대입된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이거 써.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자체가 알파가 돼주면 등호가 성립되는 거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2차 방정식도 등호가 성립되려면 이 안에 있는 숫자인 5x-7이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5x-7이 알파가 된다. 이거 써보자. 그래서 자, 근데 여기가 알파가 대입돼서도 0 될 수 있지만 베타가 대입돼서도 0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베타가 되면 0이 된다. 그러면 5x-3 자체가 5x-7 자체가 베타가 된다. 이것도 가능하겠네. 여기서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란 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이 근이잖아. 그러면 5x-7 자체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이 근이 되겠지. 그래서 그 근을 얘를 1차 방정식 풀이로 이렇게 찾아줘. 그래서 이때 5x-7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 값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항시키고 양변에 5분의 곱하면 그는 이게 하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해보자. 됐어? 5분의 알파 붙이지. 그리고 나머지 얘도 x 찾아보자. 5x 마이너스 베타일 때 x.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현재 이 무별칭 2차 방정식 근 두 개 찾았고 뜻에 맞는다는 두 분의 합을 구해달라. 그럼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두 분의 합이 되네. 그럼 두 분의 합을 써보면 5분의 얘랑 얘는 분모가 똑같지. 그럼 분자끼리만 더하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써줘.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숫자만 알아내면 되는데 좀 전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알파 또는 베타였고 두 분의 합이 6이라고 문제에서 조건에서 준 거야. 그럼 두 분의 합이 6이니까 얘도 6이라고 줄 수 있겠네. 그럼 마무리 계산하면 5분의 20은 4. 자, 그래서 발전 14가 끝났고 15 같이 보면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일 때 A, B를 찾아서 더하라. 자, 그럼 우리 혈례근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야 돼. 이 개수들만 가지고 근을 찾을 수 있었어. 그게 무슨 공식이었지? 근의 공식. 근의 공식.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그럼 근의 공식 들어보자. 2A분의 2분의 B 마이너스 B B 플러스 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 이게 근의 공식이야. 그럼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했을 때 근이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대. 하나가. 그러면 이 3 플러스 루트 2는 어떻게 탄생된 거냐면 얘가 계산돼서 3이 나왔다면 얘가 계산돼서 루트 2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현재 여기 풀마가 있잖아. 그럼 플러스 자리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게 혈례근.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서로 다른 두 근의 관계를 혈례근 관계라고 하고 혈례근을 찾는 방법은 루트 앞에 부호만 바꿔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허수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 플러스 i라고 나왔대.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여기서 2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서 i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i는 탄생이 루트 마이너스 1이 i니까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현재 마이너스 1이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현재 풀마가 있으니까 하나가 이렇게 나왔으면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써야 될까? 2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근이 루트로 나왔다면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바꿔서 쓰면 이게 혈례근. 허수로 나왔다면 i 향의 앞에 있는 부호만 바꿔서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서 써주면 그게 혈례근이 된다. 자 그럼 혈례근 좀 연습해보면 다음 중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로 나왔대. 이 녀석의 혈례근은 얼마야? 3 플러스 루트. 이렇게. 자 다음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루트 2 플러스 3으로 나왔대. 그럼 이 녀석의 혈례근은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다음 중 어떤 근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로 나왔대. 그럼 이 녀석의 혈례근은 얼마야?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다음 중 어떤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로 나왔대. 그럼 그 혈례근은 얼마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i. 다음 어떤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5i로 나왔대. 그럼 혈례근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렇지. 다음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5i 플러스 3으로 나왔대. 혈례근이 얼마야? 마이너스 5y 플러스 3.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혈례 뭔지 알겠지? 그래서 루트가 나왔을 때 루트 앞에 부호만 바꿔주고 허수로 나왔을 때 허수부에 부호만 바꿔주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게 무슨 근? 혈례근.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나머지 한 근은 얼마나 소리야? 3 플러스 루트.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근조건을 통해서 개수인 A, B를 찾는 방법은 무슨 개념 쓰는 거야?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 근각에서의 관계. 무슨 관계? 근각에서의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우리는 두 분의 합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두 분의 합은 근각에서의 관계로 마이너스 얼마야? A분의 B, 두 분의 곱은 얼마야? A분의 C.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도 근각에서의 관계로 두 분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A, B를 찾아낼 수 있겠지. 네. 그러면 두 분의 합부터 처리해 보면 얘를 알파라고 하면 얘를 베타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자, 대답 잘해야 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아 잠시만. 알파 플러스 베타. 1분. 얘 더하기 얘 하면 되잖아. 아 6분의 2. 더하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알파가 현재 3 마이너스 루트 2. 베타가 현재 잘 봐봐. 3 플러스 루트 2.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3 더하기 3은 6. 6.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0. 0. 그래서 6 된다. 아. 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의 곱도 찾아볼 건데 네. 알파와 베타의 곱이란 여기에 있는 3 마이너스 루트 2가 베타인 3 플러스 루트 2가 곱해지는 거지. 네. 그럼 얘는 두 수의 합과 차의 곱셈이네. 그럼 합차 공식이고 합차 공식은 전개 방법이 뭐였어? 부호 같은 거 기대세고 부호가 같은 수의 곱셈 곱셈 더하기 더하기가 다른 거에 곱셈. 곱셈. 그러면 부호가 같은 거의 곱셈 얼마? 9 9. 다른 거의 곱셈 마이너스 그래. 그럼 계산은 얼마? 7.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곱이 7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 알파와 베타 일단 각각 찾고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까지 일단 계산해 볼게.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분의 합과 곱 조건을 통해서 즉 2차 방정식의 근 조건을 통해서 개수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그럼 근 조건을 통해서 개수 찾는 개념 무슨 관계? 근해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 개수의 관계. 무슨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의 합이 이거잖아. 그럼 개수들로 계산을 해주면 두 분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A. 그렇지. 두 분의 곱은 개수들로 계산하면 얼마? 1분의 B.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아냈고 B는 7이라는 거 알아내야 돼. 따라서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마무리 해보자. 됐어. 됐어. 자, 이제 한 문제만 풀면 일단 공통수학 진도는 끝날 거고 미리 좀 써보면 공통수학은 누가 하나 해보면 이거 이따 써주도록 하고 이거 오늘 나가요. 자, 다음 2번 또 혈례근과 근과 계절 관계로 문제 푸는 유형인데 자, 한 근이 1 플러스 2i 돼. 다른 근은 얼마? 아, 1 마이너스 2야. 그렇지. 그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설정해볼게. 네. 자, 그러면 다음 근조건을 가지고 알파와 베타라는 근조건을 가지고 A, B 즉 개수들을 찾으래. 그럼 무슨 개념을 쓰면 돼? 개수와 근의 관계.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무슨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그러면 두 분의 합과 곱을 빨리 찾는 게 근과 개수 관계잖아. 네.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얼마야? 2. 2 맞아? 네. 맞지? 자, 두 분의 곱은 얼마야?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하면 잠시만요. 3. 자, 여기서 실수부 얼마? 1. 2. 허수부 허수부 2i. 허수부는 그냥 2.
그럼 실수부의 제곱 얼마? 1 1. 허수부의 제곱은? 4 그럼 우리는 복소수와 그 표대 복소수의 곱셈은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이라며? 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 5 5. 아, 됐죠? 자 그러면 두 분의 합과 곱은 여기까지 찾았고 여기까지 해보자. 알파벳 찾고 합과 곱.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수의 합과 곱 조건을 통해서 근각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개수들만 가지고 두 분의 합을 구할 수 있지. 네 그럼 개수들만 가지고 두 분의 합을 구하면 얼마?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 두 분의 곱은 얼마? B B.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5가 되지. 그럼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빼기 5라고 할 수 있겠네. 네 정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5 해보자. 네.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덮고 책. 페이지가 126페이지. 자, 2차 함수는 일단 이해를 먼저 잘 해줘야 되고 암기도 많아. 그래서 어려운데 일단 이해 포커스를 맞춰주고 암기는 올 때마다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주고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함수라는 얘기를 먼저 해보세요. 함수. 벌써 졸려? 아니요 함수 두 마디밖에 안 했어. 자, 함수가 뜻이 뭐였지? 상자 속에서 만들어지는 숫자. 아 상자 속에서 만들어진 숫자 이게 상자 함자야. 셈수. 그래서 함수가 뜻이 뭐라고? 상자 속에서 만들어진 숫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수상자를 가져와 보세요. 이거 수상자라고 하지. 근데 얘는 상자의 기능이 뭐가 들어오면 막 30도 안 돼. 기능이 그렇대. 그랬을 때 2이 여기 들어가면 나오는 애는 얼마가 돼? 2 함수야. 상자에서 들어갔다가 만들어진 수.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갔대. 나오면 얼마야? 1 2 함수야. 그래서 4도 함수, 1도 함수라는 숫자. 자, 그럼 이제 x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그럼 나오는 숫자 얼마인지 모르지? y 2 함수야. 됐지? 함수는 상자 속에서 만들어지는 숫자 또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숫자. 그게 무슨 수? 함수 함수. 자, 그러면 함수는 우리가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x라고 표현하면 이게 함수 기호야. 그래서 우리는 이 y라는 함수를 기호로 표현하세요. y는 fx. 됐지? 그럼 이 f는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면 펑션이 기능하다. 그 f자를 따서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함수 뜻과 기호까지 배웠고,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x가 들어가서 3이 더해져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도 함수야. 그래서 우리는 y, fx, x 플러스 3 서로 다 같은 뜻이야. 됐어. 자, 그다음 함수 값이라는 것을 얘기할 건데 함수 값은 함수랑 같은 얘기야. 함수 값이랑 함수랑 같은 말. 그럼 다음 중 f3의 함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3이 상자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수가 얼마냐? 그걸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면 f
3은 얼마로 바뀌는 거야? 여. 아니. 여기 3 대입하면 6. 6으로 바뀌지. 이게 함수이자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F3은 함수값이 6이요. 같은 말로 함수는 6이요. 자, 그 다음 F-1은 x가 마이너스 1이 대입됐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 함수값은 얼마라고 표현하면 돼? 2.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이자 함수값이야. 되지. 자, 그 다음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y는 함수. 근데 y가 현재 얘 몇 차식과 연결돼 있어? 1차씩. 그럼 얘를 1차 함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2차 함수로 이제 들어와 보면 y는 3x 되고 이거 몇 차식? 2차씩. 2차식.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 2차.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y는 2차식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y 값을 2차 함수 이렇게 읽어주면 돼. 되지.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누가 2차 함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y는 3x제곱 플러스 4 이거 몇 차식? 2차씩. 그럼 몇 차 함수? 2차. y는 3x제곱 플러스 x 몇 차식? 2차씩. 몇 차 함수? 2차. 자, 그럼 이제 주의해야 될 상황을 연출을 할 건데,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x 플러스 3. 그럼 이런 경우는 꼭 전기를 해서 동량계산 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전개되면 몇 x 제곱? x.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얘랑 몇이 얼마? 0. 0. 그리고 이렇게 분배되면 몇 x? 3x. 마이너스 3x.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네. 그럼 처음 봤을 때 2차 함수처럼 유혹은 했지만 결론이 1차 함수. 그래서 이런 거는 1차 함수라고 봐줘야 돼. 자, 두 번째로 x제곱 플러스 3. 몇 차식? 2차. 근데 여기 y가 붙어서 안 붙어서? 아무. 안 붙었지. 그럼 얘는 그냥 2차식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번에는 y는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 자, 여기서 x분의 1은 항이야 아니야? 아니. 아니지. 그럼 항이 아닌 게 들어있으니까 얘는 다항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2차 함수라고 읽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곧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유리함수, 분수함수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볼 건데, 자, 998에서 동그라미 친 것만 풀 건데 1000, 1001, 1002 세 문제만 풀어보자. 됐어? 자, 같이 보면 얘는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이지. 네. x제곱이 탈출하면서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x제곱과 x제곱 만나면 1차식 되네. x. 자, 얘는 분배 법칙하면 3x제곱 플러스 3x 2차식은 y네. 2차 함수. 분모에 빚을 수 있네. 유리함수. 1000이에요? 998 1000이라는. 1000, 1001, 1002 다시 해보자.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속에서 2차 함수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판단할 건데 하나씩 같이 풀어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자, 그럼 원은 넓이 공식이 파이 r 제곱이에요. 뭐라고? 파이 r 제곱. 그럼 현재 원의 넓이가 y라고 했으니까 s 대신 y라고 써주면 되고, 반지름이 r 대신 x라고 했으니까 파이 x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럼 요거 몇 차식? 2차씩. 몇 차 함수? 2차.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만들고 얘는 2차 함수가 맞다 이렇게 실려면 돼. 해보자. 뭐 물어봐. 자, 그다음 1007번.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그럼 정육면체란 정사각형 6개가 둘러싸인 구역을 정육면체라고 하고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똑같겠지. 자, 그럼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아? 그럼 밑넓이가 얼마야? x제곱. 높이가 얼마야? 이게 부피라고 했으니까 부피 y 연결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계산하면 x 세제곱은 y지 몇 차 함수? 3차. 3차 함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그래프
지금 몰라도 되니까 3차 함수. 오케이. 자 이제 함수값 풀어볼 건데 한 문제만 풀어줄 테니 나머지 문제는 스스로 해보면 자 다음에 2차 함수 y에 fx라고 썼대. 네. 이 fx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f0을 찾으세요. 그 말은 x에 0만 대입하면 이 말은 x에 0이 입력됐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해보자. 됐어? 자 1011번 스스로 해보자. 나왔어? 얼마야? 마이너스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좀 기본적인 거는 끝났고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는 서로 목적이 달라. 첫 번째로 방정식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는 0이다. 방정식이지. 방정식의 목적은 근이 누군지가 궁금해. 그래서 목표는 근에 관심이 많아. 그럼 함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4 이걸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1차 함수지. 함수는 관계를 목표해. 뭘 목표해? 관계. 그럼 여기에서 관계란 구체적으로 x가 1일 때 만들어지는 y가 얼마야? x가 1일 때 만들어진 y는 6. 이걸 함수라고 하지. 그래서 x가 1일 때 함수가 누군데 이게 궁금해하는 거고 거꾸로 y가 얘를 뭐 해볼까? 8일 때 x는 얼마일까? y가 8이에요. y가 8일 때 부호로 성취할 때 x가 얼마일까? 2지. 그래서 y가 얼마일 때 y를 만들어주는 x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게 함수의 목표라고. 그래서 함수는 어떤 근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x를 통해 y를 알고 y를 통해 x를 알고 그 다음 x가 증가할 때 y가 지금 증가해서 감소했어. 증가했지.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의 관계를 목표하는 게 함수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관계를 이렇게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림으로 생각했을 때 보편적인 사람들이 편해해서 우리는 이 함수는 반드시 뭘 하냐면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을 그래프라고 해. 그래서 함수는 반드시 함수의 개념도 알아야겠지만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도 같이 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2차 함수는 일단 2차 함수가 되는 식을 다 표현해 본다면 y는 ax라는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으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얘가 막 평행 이동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면 얘가 막 이렇게 이동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동돼서 만들어지고 평행 이동돼서 막 함수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식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 둘을 합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얘네들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차 함수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식들이 얘네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공부할 때 처음에 기준이 되는 이 태초의 상태의 2차 함수를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무슨 형? 그래서 기본형을 기준으로 그래프 분석을 끝낸 다음 나머지 녀석의 그래프들의 분석은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만 추가해서 이해하는 걸로 끝낼 거야.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공부할 때 일단 기본형을 공부를 해줄 거고 그 나머지는 평행 이동이라는 개념만 추가해서 이해할 거야. 그래서 지금 y는 ax제곱 즉 2차 함수의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 지금 분석하는 시간이야. 자 먼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 y는 2x제곱이라는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함수 얘네들을 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그걸 다 그리면 잠자기 때문에 일부만 좀 보고 이제 추측을 해줘. 자 먼저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x가 1이요. x 1 대입하면 만들어질 y 얼마야? 1. x가 2일 때 만들어질 y 얼마야?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만들어질 y 얼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네. 그 좌표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그려줄 때 아까 좀 전에 찾은 2,2는 얘랑 교차점에다가 찍어주면 되는 거. 2,4도 교차점에 찍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등호를 성립시키는 xy가 수만 가지가 있을 것인데 걔네들 다 찍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있는 y는 x제곱이라는 식에서 등호를 성립시키는 xy의 점들을 모두 찾아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야. 얘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마찬가지 얘도 x의 1대입에서 만들어진 y, 2대입에서 만들어진 y들을 모두 점을 찾아서 찍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y는 2x제곱. 그리고 얘도 똑같이 그려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분석은 일단 2차 함수들은 2차항만 있는 경우, 즉 기본형의 기준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일단 그려지는구나까지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나씩 뜯어보면, 자, 첫 번째로 기본형은 2차항의 개수가 a지. 그럼 얘는 2차항의 개수가 1,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맞아? 그러면 지금 얘는 개수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 얘는 양수. 그럼 양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그려지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무조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읽는 거냐면 얘 자체의 그림은 포물선이라고 읽어. 무슨 선? 포물선. 포물선인데 얘를 아래에서 봤을 때 볼록하다고 해서, 진짜 아래에서 봐서 볼록하다고 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읽는 거야.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얘 A가 음수야? 음수야? 음수일 때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볼록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로 볼록. 여기가 돼서. 우리는 A가 양수의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구나. 자,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얘를 포물선이라고 읽는다고 했지. 포물선. 포물선이 뭐냐면 대포가 있어. 대포가 포를 날려. 삐용 하면서 떨어지지. 이 대포가 그려지는 선을 포물선이라고 읽는 거야. 뭐라고 읽는다고? 포물선. 그래서 이거 무슨 선? 포물선.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블록만 볼록.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그래서 포물선이 아래로 볼록하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포물선은 도형의 특징인데 얘 도형이잖아. 자, 여기 있는 점을 보면 현재 이 포물선과 이 포물선을 보면 점들이 무수히만에 찍혀서 이렇게 생긴 거고 점들이 무수히만에서 찍혀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의 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최소의 점. 있어요. 위로 볼록할 때 최대 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래서 우리는 포물선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거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 무슨 점?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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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포물선에서 제일 아래에 있거나 제일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 그러면 지금 이 기본형에 대한 녀석의 꼭지점은 모두 다 0,0이야. 특징을 살펴보면 얘 기본형이지. 제일 아래 점 어디? 0,0이야. 얘 기본형이지. 제일 아래 점 어디? 0,0이야. 0이 아니라 0,0이야. 0,0요? 자, 이 위로 볼록 제일 위에 점 여기지. 네. 0,0. 위로 볼록 제일 위에 점 무슨 점? 0,0요. 0,0.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녀석의 분석을 해보면 포물선의 제일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2차 함수의 기본형 꼭지점이 0,0. 여기까지 돼. 네. 자, 그 다음 이 도형은 선 대칭성을 갖는데 선 대칭성이 뭐냐면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에 나란한 직선을 축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축.
이 축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뭔지 알아? 네. 알지? 그래서 여기다가 빨간색 물감을 칠한 다음 데칼코마니를 하면 여기에 똑같이 빨간색 물감이 묻는다. 그래서 이 포물선이라는 도형은 선 대칭성을 가져. 그 선이란 꼭지점을 지나면서 y축과 나란한 직선. 이 축을 기준으로 선 대칭성을 갖는다. 그럼 선 대칭성을 가졌으니까 이 축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겠지. 그럼 그 축에 대한 정보를 방정식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우리 x는 3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품말이야. 자, x라는 3이라는 직선은 x축에 3을 그리고 3을 지나면서 x는 3이라고 하면 x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끝나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x는 3. 맞아? 네. 자, 그럼 또 연습. x는 마이너스 3이 그래, 그지? 그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3을 좀 찍고.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려주면 되고. 무슨 축의 수직? X축의 수직이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래서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야. 자, 그러면 x는 0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그리는 거야? 0에다가 수직인 직선. 수직인 X에 직선. 대한 수직인 직선. 그래, 0에다가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리면 되지? 네. 이게 x는 0이라며. 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축이야? X축. Y축. y축. 그래서 우리는 y축은 x는 0이다라는 방정식을 뽑아낼 수 있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지금 이 포물선 4개들은 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y축의 나란한 직선으로 인해 선대칭성을 갖는다며. 네. 그럼 그 선의 기준은 축이라고 배웠고 이 축의 방정식은 y축이네. 네. 그럼 y축은 0,0을 지나는 거니까 x는 얼마로 표현하는 거야? 0. 0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의 두 번째 분석 꼭지점의 좌표는 무조건 0,0이고 축을 이루는 방정식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구나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석 다 외워야 돼. 알겠지? 네. 자, 세 번째 분석은 결론부터 먼저 알려주면 네. 이 차항의 계수가 현재 a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져. 어떻게 된다고? 좁아져.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져. 그럼 폭이 무엇인가? 폭이란 이 사이의 거리를 폭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폭.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도 폭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쪽의 폭과 이쪽의 폭. 노란색이 좁아, 주황색이 좁아. 노란색이 좁아요. 노란색이 좁지. 그럼 지금 보면 자, 이 녀석의 2차항의 개수 절대가 얼마? 2. 이 녀석의 2차항의 절대가 얼마? 1. 그럼 절대값이 누가 더 커? 위가 커? 아래가 더? 위에요. 위가 크지? 네. 그럼 위의 그래프가 이거네? 네. 폭이 더 좁아지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네. 2차항의 절대가 얼마? 2. 1차항의 절대가 얼마? 1. 1. 그럼 2차항의 절대값이 2인 폭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 녀석의 절대값의 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주황색이 폭이 더 좁고 좁은 애가 절대값이 더 크네. 그래서 우리는 2차항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만 하면 되나? 자, 네 번째는 y는 ax 제곱을 x축 대칭시키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시키면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똑같은 식인데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 된다 저기가. 무슨 대칭할 때? X축 대칭할 때. 실제로 한번 보면 자, y는 x의 제곱 그래프가 데칼코마니 하려고 빨간색을 이렇게 칠했대. 그럼 x축이라는 것은 이 하얀색이 x축이지, 맞아? 네. 하얀색이 x축이야, 얘가. 그럼 이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했다는 소리는 그 대칭된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맞아?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애는 2차항 개수가 1, 이 그래프. 이 그래프의 식은 얘인데 2차항 개수가 얼마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는 1인 녀석과 마이너스 1은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서로 폭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이 노란색인 애를 식을 얘라고 할 건데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때 데칼코뮌에게는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두 녀석을 비교했을 때 2차의 계수의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아래로, 음수인 경우는 위로 불러요.